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진달래도 다 피고 개나리도 피고 있고 벚꽃도 피는데 공부하기 힘든 계절이죠. 놀기는 좋은 계절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10월 30일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규 수업을 하기 전에 올해 개정된 내용, 오늘 그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간략하게 개정된 내용을 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게 공인중개사법이 3월 9일 날 바뀌고 시행령이 2020년 11월 24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뀐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한 자 포상금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법정 공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69개 법률 모두 공고 방식,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로 공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44페이지에 보면 시험 공고 방식 기본서 44페이지를 고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고쳤으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 계략적 공고를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그 다음에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교과서를 44페이지 아직 수정을 안 했으면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공고, 역시 확정공고도 간보, 확정공고도 90일 전까지죠. 90일 전까지는 그대로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본서 44페이지 수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 지금 오늘 할 내용인데 234페이지, 교과서 2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도 가능하도록 추가됐고요. 자, 이거는 1번부터 3번은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바뀐 게 뭐냐면 요게 4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신설됐습니다. 4가지가 신설됐는데 그 첫 번째 신설된 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게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6번은 뭐냐 하면은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소위 왕따시키는 경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나눠서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게 해당된다고 했죠. 포상금 제도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인데 한국부동산원,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년 7월 31일부로 바뀌어가지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옛날에는 신고 필정이라고 했는데 신고 필정이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신고 필정은 일본식 한자, 신고 확인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국어화를 전부 이제 법을 바꿀 때는 항상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 필정이 103페이지에 보면 신고 필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서에. 그게 신고 확인서로 고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제 이렇게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신고 필정이.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입니다. 서식. 기본서 449페이지에 서식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 의무기간, 이것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밖의 유형, 단기 4년짜리는 없어졌죠. 이제 단기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집값 많이 올랐으면 집 팔아버리고 이런 데 들어가면 8년, 10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8년 후에 분양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신규로 건설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땅값을 싸게 해주니까 그 8년 동안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리죠. 그리고 8년 후에 또 분양받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새로운 또 재테크 수단으로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도 이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버스에 초평지구,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 모집한다고 돼 있더라고. 가격도 싸고 초평지구, 어왕 초평지구 있죠.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게 확인 설명서에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는지, 행사했으면 확인 서류를 첨부하고 미확인했으면 미확인했다고 첨부하면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이 확인 서류를 개업공개사가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세입자한테 개업공개사가 사실상 받을 수 없죠. 공무원들이 잘 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받도록 돼 있어요. 임대인이 받아야지 그 개업공개사가 남의 세입자한테 확인서 써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임대인이 이제 집 팔려면 세입자한테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확인 안 했다고 하면 임차인이나 또는 매수인이 안 살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매수인이 샀는데 지금 현행 유권 해석은 매수인 명의로 등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면 그 매수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매수인도 또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2년 더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서식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 요것도 지금 기본서 26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입법 예고한 거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기본서하고.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죠. 그 또다시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근 1년 계산할 때, 기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우리 기본서에는 이게 2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2년. 그렇죠? 이 2년 입법 예고될 때는 2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걸 6개월로 고치라고요? 이게 2년이면 의미가 있는데 사실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정지는 만약에 동시에 적발돼 가지고 뭐 계약서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면 각각 업무정지잖아요. 그 다 합해도 여러 개가 적발돼도 최대 업무정지는 6개월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입법 예고될 때는 2년이었는데 최대. 그 교과서에는 이게 6개월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고치라고요? 2년이 아니고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줄일 수 있는 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게 기본서 267페이지에 있는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늘릴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예, 다 했습니다. 그 개정된 거 한글 파일 드렸죠? 그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 찾아가지고 수정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